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길이 내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왜 신고가가 아닐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증시가 너무너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전 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아끼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한국도 미국도 스스로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B컷 기대감까지 등장. 어제 미국도 서성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용이 흔들리면서 B컷 확률이 10%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호재다, 이러한 공식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B컷이 100%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부터 발표되는 물가지표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는 혹시나 삐걱거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러한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긴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여전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은 뭔가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걸까요? 다음입니다. 어쨌든 증시는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3312까지 올라왔군요. 진짜 미쳤습니다. 코스피가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녹화 시간 기준 3312 이 정도 포인트인데 21년 고점이 3316이거든요. 진짜 코앞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 이러한 소식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길이 내 주식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는 왜 신고가가 아닐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코스피는 이렇게 좋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과거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라는 것. 그리고 또 이번 코스피 상승에는 지주사, 배당주, 보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코스피랑 지금 코스피는 약간 질적으로 다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좋아하고 배당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그러한 상승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다르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장주가 마구마구 오르는 올해 그리고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들, 이게 진짜 괜찮은 기업이다. 당연히 쭉 들고 가야겠죠. 다음입니다. 오라클 시간의 26% 급등이요. 확실히 불장은 불장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일 급등하는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오라클도 시간에서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상승 이유가 뭐냐? 실적은 아쉬웠으나 향후 가파른 성장 기대감을 제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AI 버블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뺨을 그냥 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 올해 클라우드 매출이 77% 성장할 것으로 제시했다고 하네요. 자, 시간에서 28%나 오르는 모습인데 과연 오늘 미국 장은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KT 해킹 사건, 불법 기지국 사용으로 보임. 자, KT에서 계속 소액 결제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봤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드디어 윤곽이 잡히나 봅니다.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설치해서 해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만, 같은 아파트에서만, 그리고 KT에서만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펨토셀이 뭐냐면은 가끔 아파트에서 통신이 안 터지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설치해주는 초소형 기지국인데 이거를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지국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법 기지국을요, 여기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조작하면서 돈을 빼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KT는 일단 펨토셀을 전면 제한을 했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대처가 좀 아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보안주는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주 관심이 더욱더 갈 것 같은데요. S2W 대신증권에서 진행하는 공모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하는 친구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신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하는 S2W 이 기업이 마침 또 데이터 분석 AI 기업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주죠. 그리고 수혜직 결과도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23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11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그리고 기간 의무 확약 지난번에는 10%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2%로 증가해서 데이터가 더욱더 좋아졌구나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가는 13,200원이니까 내일까지 청약이거든요. 잊지 말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북극항로 개척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바로 북극항로죠.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특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북극항로 관련주도 계속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행객이 늘어난 게 눈에 보입니다. 확실히 여행객이 최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K-POP 데몬헌터스의 영향일까요? 7월에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작년보다 21% 늘어난 36만 명, 그리고 중국인은 21% 증가한 5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무비자도 시작되고 진짜 K-POP 데몬헌터스 영향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4% 정도 늘어난 데이터도 확인된다고 하니까 가끔 우리가 뭐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야 저기는 진짜 관광으로 먹고 사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까지는 서울이랑 제주도 이거 두 개 말고는 딱히 그 우리나라 컨텐츠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에서는 이제 이러한 수요를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아마도 한옥마을이 있는 그런 곳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입니다. JYP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어제 오후에 놀라운 소식이 떴습니다. 바로 JYP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거의 장관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엔터도 있는데 왜 굳이 JYP가 됐을까라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그냥 해답이 떠오르더라고요. 조금은 오픈 이야기지만 다른 엔터 수장들은 이걸 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설령 다른 수장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JYP가 항상 바른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적합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가 조금 관심을 받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의 반도체 기업은 이스피다시스. 자, 오늘의 반도체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늘 뜨거운 종목이고 또 많은 기리분들이 얘기하셔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스피다시스는 무려 시가총액이 5.5조 원이나 되는 대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보는 기업들은 매수를 하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뜨거운 기업은 이런 게 있고 오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자 요 정도의 의미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름들 그거 아시죠? 이스피다시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최근 1년간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100% 수익을 봤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똑같은 종목을 투자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업분들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사는 타이밍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평균 목표가는 현재 79,000원이라고 하고 최근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 전부 다 8만원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일까요? 이 기업 또한 어제 공부했던 심텍이랑 똑같이 PCB 관련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PCB 이제 반도체 칩이 올라가는 초록색 판때기 그거를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피다시스는 그 PCB가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러한 PCB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고다층 PCB MLB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반도체 칩은 코스트코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코스트코만 있고 골목길만 있으면 아무도 거기 안 갈 겁니다. 짜증나서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해도 그 가치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길을 깔아주는 게 PCB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페이스가 하는 거는 그 길을 지하철도 만들고 지상철도 만들고 환승센터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냥 PCB 하나만 있으면은 길이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한 경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겹겹이 쌓으면은 지하철도 만들어서 지하철로도 갈 수 있고, 지상철도 만들어서 지상철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잘 이어지게 환승센터도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요 친구도 고도화된 반도체 칩에는 꼭 필요한 그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 통신, 장비 향 매출이 크다고 하고,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수혜를 그대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그런데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구글, MS, 그리고 아마존 같은 빅테크 서버 기업들이 당연히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22년에 호황, 23, 24 불황,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아닙니다. 여기 아래쪽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은 23년도에 살짝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이내 다시 회복했고, 올해는 1,800억, 내년은 2,400억, 내후년은 2,800억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심텍과 다르게 더 크게 올랐다. 최근 1년간 3배가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은 올해 퍼가 34배, 내후년 퍼는 22배 수준으로 엄청나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최근 계속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쇼티지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MLB, 아까 말했던 여러 층으로 쌓아놓는 PCB,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 생산으로는 수요를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럴 땐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조선주가, 방산주가, 그리고 또 전력 설비가 그래서 미치도록 올랐는데, 요 녀석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 메리츠증권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전망도 보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풀리게 되면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다 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도 정말 많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분들께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아이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폰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던 걸까요? 일단 얇은 게 대세인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초슬림 모드가 나온다고 하네요. 에어라는 기종이 나왔고 5.6mm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폰 17 프로와 그냥 17도 나왔으며, 금액은 17은 129만원, 에어는 159만원, 에어가 얇고 카메라도 하나밖에 없는데 오히려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프로는 179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이폰 17 프로 이렇게 생겼고 카메라가 3개죠. 그리고 아이폰 에어는 카메라 1개, 아이폰 17은 카메라 2개라고 합니다. 금액은 당연히 프로가 제일 비싸고 그냥 17이 가장 싸고요. 다음입니다. 청년 고용 절벽은 여전. 요즘 취업 시장은 어떨까요? 취업자 수가 3개월째 10만 명대 증가폭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상승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층 일자리가 40만 명대 상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그 숫자가 좀 안 맞잖아. 그럼 어디서는 빠졌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만 명대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청년은 일자리가 없고 노년층의 일자리가 생기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한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30대에서 쉬었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무려 3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30대는 600만 명이 좀 넘으니까 5% 정도가 그냥 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펄어비스 소식. 계속 게임이 뒤로 밀리면서 주가 급락을 보여줬던 펄어비스. 하지만 그거는 매수기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 2-3주 전 그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결국 맞았습니다. 어차피 게임은 출시가 될 거니까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와중에 오늘 펄어비스가 급등했습니다. 일단은 붉은 사막을 도쿄게임쇼에서 공개한다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붉은 사막 기대감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소식도 영향을 줬습니다. 머스크가 펄어비스 자회사와 함께 AI 게임 협업 가능성을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등장해서 그러다 보니까 펄어비스가 오늘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잠시 나타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AX 얼라이언스 출범.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제조기업 AI 기업의 협력을 가속하는 협력체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할만하겠죠. AI는 힘들어도 제조업 쪽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에는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자율운항, AI 팩토리, AI 방산, AI 반도체, AI 가전, AI 바이오 등 10개 분야가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자, 피지컬 AI 쪽은 계속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오른다고 팔지 마시고요. 2020년쯤 2000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매도했던 사람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앞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친구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고 쭉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발라먹는 그런 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홍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일카 충보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